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4일과 5일 중국 네팔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미성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동북망은 경야는 원수님께서 강동 정밀기계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 신문 아르파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자강도의 노동계급과 함께 모란동 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역사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조선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예순돌 영축 수리아 통일사회주의자당 준비위원회가 6월 23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리아 통일사회주의자당 부총 비서 아드난 이스마일이, 서기장으로 당중앙위원회 위원 슈쿠리 샤이하니가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민의 전승절의 즈음에서 다채로운 경축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타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벽성군의 정중히 모셔주었습니다.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벽성군에도 영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군의 농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이곳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시대는 7월 27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이룩한 위대한 사상의 승리, 탁월한 전략 전술의 승리,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전승 60돌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천만 군민은 지금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기 북구당 혁명사족지에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광범한 청년들을 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북한함에 따로 조직되어 있던 청년 조직들을 통일적인 조직에 묶어 세워가지고 전쟁 승리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것은 당시 정세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청년 조직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에 묶어 세울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1월 18일 당시 북남 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이곳에 오시어 현 정세와 민청단체들의 당면 과합에 대하여 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북한함의 청년 조직들을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연합하며 민청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 주시고 북남 청년들 모두를 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정말 이 사정물 하나하나를 무심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돌려주신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곧 싸움터들마다에서 조선 청년들이 술기와 혁명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마식령 속도를 창조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하는 해산 강철 공장의 노동계급이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을 계속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유도로의 연속 장입과 연속 출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격 조종 쇳물바지 대차의 가동률을 높여
더 많은 철강제를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천군 산두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당면한 농작물 피배 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논뼈 세벌 김매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낸 이들은 장마가 시작된 데 맞게 벼의 영양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물길 보수도 제때 해서 큰 물에 의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수리마 원리마할 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원산시 산림경영서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양묘장에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나무모 생산을 다구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 무동력 회전 분무기와 나무모 영양단지 성룡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끝전히 갖춰놓은 이들은 나무모 비배 관리를 잘해서 한 해만도 수십만 그루의 수족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강계시 북문서학교의 이중용의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종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이중용의 붉은기가 수여되고 교직원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 토론자들은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고 좋은 일하기 운동과 여러 가지 소조 활동을 힘있게 벌여 학생들을 지독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킬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7월 12일은 해양의 날입니다.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해양의 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해양 체육 활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7월 12일을 해양의 날로 정해주시고 이 날을 맞으면서 바다에 대한 지식도 알려주고 이제 누구나 다 바다를 사랑하도록 하며 이제 7, 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 바다를 중복하게 한 사업도 본류한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지금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몸과 마음을 이제 단련하기 위한 해양체육 활동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히, 더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느 때도 그러하지만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정말 그 많은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우리 수영관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 수영관에서는 항상 맑은 물이 차 넘치도록 국배수 체계를 세우는 것과 함께 봉사활동을 짜고 들어서 찾아오는 근로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유능한 체육선수로 자라나 선군인의 저국을 이제 금메달로 빛내어 나가려는 것은 우리 청소년 체육학교 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학생들이 해양국의 체육선수 후비로 자라나고 있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종목별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서 제50차 전국 청소년 체육학교 경기대회에서도 우승의 영예를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제35차 세계 군대 유술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가족들, 체육인들이 선수들에게 꽃 목걸이와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제35차 군대 유술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8개 나라 지역에서 26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에 경기대회에서 63kg급에서 1등을 쟁취한 김수경 선수입니다. 전승 60돌수를 맞으며 군메달로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숭례해보고 기쁨의 보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경기마다에서 우리 군대 군인번대 군인기질로 싸워 승리만을 이루가겠습니다. 남조선의 경남진보연합과 부산민중연대가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군의 끊임없는 전쟁 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돼야 하는가고 개탄했습니다. 미군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 땅을 전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미군은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6.25 7.27 반미 공동투쟁몰간의 즈음에서 러무니아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위원장 바실레 오를레아누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953년 7월 27일 조선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이뤄놓았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도발이 자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지체 없이 조선 반도에서 모든 침략 무력들을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울라디미르 푸틴이 최근 가수 수출국 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새로운 천연가스 리형 분야를 모색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천연가스 리형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가스를 발동기 연료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대기로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얼마 전 미국의 모략 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근 일부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돌아오는 볼리비아 대통령의 전용기에 이전 미 중앙정보국 여원 스노우덴이 탔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전용기의 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이를 미국의 모략에 따른 것으로 낙인 단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러한 행위로 자기는 물론 다른 라틴 아메리칸 나라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가하려 했다고 까발키고 서방 나라들이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올드오스시에서 최근 무더기비와 우박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 개소의 도로가 파괴됐으며 전기줄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황해남북도 강원도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특히 9시부터 12시 사이에 금천 57mm, 옹진 51mm, 12시부터 15시 사이에 철원 57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빗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7월 13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초여세 초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황해남북도, 강원도에서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총진지방에서 14시부터 16시 사이이므로 순환기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처산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기상경보입니다. 14일에 황해남북도 강원도 지방에서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 100mm 이상, 15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양강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면서 100 내지 200mm, 부분적으로 300mm 이상의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촌격리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 벼락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서의 북부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고 조선 서의 중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린 후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7일까지 무더운 날씨였으나 8일부터 대부분 지방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계속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부지방에 거의 머물러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전반적 지방에서 낮 최고 기온은 23도 내지 34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내지 9도 높았습니다. 8일부터 대부분 지방에서 매일 비가 내렸으며 특히 9일 18시부터 12일 9시까지 마식령 457mm, 양독 440mm, 법동 438mm, 신평 431mm, 문천 427mm를 비롯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지방에서 200mm 이상의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도 중부지방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14일에 황해남북도, 강원도 지방에서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 100mm 이상, 15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양강도, 함경북도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면서 100 내지 200mm, 부분적으로 300mm 이상의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촌격리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특히 발전용 저수지들과 관계용 저수지들에서 큰 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